기말고사 범위인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발생 원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 이 엘니뇨와 라니냐의 발생 원인은 표층 해수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권과 수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기 대순환이 변화하게 되고 그것으로 표층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 이 세 개 모두 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요.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적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될 때를 엘니뇨라고 하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제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 말 그대로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 세기가 약화된다는 얘기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강화된다는 건 평소보다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 세기가 강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적도부근은 따뜻한 바닷물이 태평양의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평상시의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무역풍 자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닷물의 흐름은 태평양의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풍이 약화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바닷물이 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더 평소보다 적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서쪽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태평양의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평상시와의 차이가 일단 바닷물의 흐름의 방향에서도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랑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태평양의 서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되 더욱 강하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바닷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세기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생 원인과 바닷물의 흐름까지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동태평양 연안과 서태평양 연안의 어떠한 기후적 특징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용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적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비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돼요. 그럼 이 과정 자체를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상승하는 이 용승의 과정으로 표층 수온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원래 따뜻한 물이 있었던 자리에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용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표층 수온 자체가 내려가게 되고요. 이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어획량이 더욱 풍부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차가운 해수가 올라온다는 건 차갑다라는 거는 고기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따뜻하다는 이제 저기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갑다는 거는 무거운 특징, 따뜻하다는 건 가볍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차가운 해수가 상승하니까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맑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승 자체도 같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표층수온이 평소에 비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차가운 심층의 해수가 올라오는 그 양이 적어지면서 평소보다는 표층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획량 자체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따뜻하다는 건 저기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강수량도 같이 증가를 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평소보다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홍수 발생의 위험이 생긴다. 이것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용승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표층수온이 평소보다 차가운 공기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표층수온이 평소에 비해서 낮아지게 되고, 차갑다는 고기압 이렇게 해서 하강기류가 더욱 강화되게 되고 강수량 자체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게 특징이고, 평소보다 건조한 날씨면 이제 가뭄 발생의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태평양 연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서태평양 연안은 따뜻한 물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층수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공기가 가열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형성돼서 수증기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약화된다. 그러면 표층수온이 평소에 비해서 낮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표층수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차갑다는 거니까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니냐는 표층수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무역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 연안에서 받는 따뜻한 바닷물이 더 증가해야. 마지막으로 라니냐는 표층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역풍이 강화된다는 것 자체가 평소보다 따뜻한 바닷물을 더 많이 전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 연안의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도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강화되게 되고 강수량 자체도 함께 증가를 하게 돼서 홍수나 폭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엘니뇨, 라니냐 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기후적 차이나 어떠한 바닷물의 흐름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바탕으로 OX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제가 처음에 발생 원인에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받아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엘니뇨와 라니냐의 원인이 되는 대기세순한 바람은 편서풍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이 되겠죠? 그러면 무역풍이니까 이거는 오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게 되죠. 왜냐면 그만큼 서태평양 연안의 입장에서는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주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수온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X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에서는 가뭄이 발생한다. 동태평양 보시면 용승이 강화되면서 강수량은 더 낮아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O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한번 머릿속에 약간 이미지 찍듯이 이 표 자체를 약간 막 달달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기에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